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용이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 제주시 을선거구에 나서는 통합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책을 내셨어요. 네. 탐나의 우물에서 미래를 깃다, 네, 이런 네, 책을 내셨는데 네. 어떻게 평소 어떻게 좀 글을 써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가끔씩 어쨌든 언론에 이제 기고하는 글이나 네. 아니면 이제 도의원 시절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나 이제 지정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 좀 정리해서 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길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왔고요. 그것은 우리 저 자신의 어떤 삶의 역사, 그리고 또한 탐나의 역사 속에서 그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고 또 새로운 길을 나서기 위한, 찾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사유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길의 의미를 좀 찾고 싶은 거죠. 그 길 속에서 어떤 오영훈 그 본인의 어떤 새로운 길을 지금 찾으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저는 제주의 길은 이렇게 탐나의 길을 걸으면서 특히 누구든지 이제 인생의 어떤 길을 찾아 나설 때 좌표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어디서 걸어왔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좌표의 문제에서 정확하게 고민하고 진단하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을 좀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탐나라는 나라가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나라로서 존재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 거는 이제 하반기였습니다. 작년 이제 9월, 10월경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제주 지역의 어떤 정치 질서의 변화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하지 않으면 제주 발전의 정체 또는 제주의 위기로 다가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 고민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안철수 신드롬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지금 시기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됐던 거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도민이나 또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것인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걸 조정해주고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2000년 전부터 탐나라는 나라를 세워서 1000년 동안 나라를 운영해왔던 그런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제주의 어떤 탐나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네스코 상관왕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 지질공원, 자연유산, 천문권 보전지역 이게 세계 유일의 자연의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것을 삼을 것인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청정 1차 산업과 관련된 자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이 이제 상당히 그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민의 어떤 경제적인 삶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연계된 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현재 GRDP 어떤 그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저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안아서 그 리더십을 펼쳐왔었죠. 즉,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제정됐던 국제특별법. 이것도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안을 만들고 우리가 동의해서 갔던 거죠.
또 이제 2006년도에 제정되었던 특별자치도 특별법도 마찬가지죠.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을 해내고 따라오라고 한 거였죠. 즉, 근데 그런 과정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시각을 제주도에 관철시키는 과정으로서의 리더십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즉 사회적 동력을 창출시켜내는 방향으로의 리더십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동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이 지금까지 실현이 되어 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십은 제주도민의 구성원 모두의 동력을 모아낼 수 있는 방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회 발전의 동력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발전의 리더십은 도민의 동력에서부터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이 이제 현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측면, 이해가 부족할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난 제주 특별자치 특별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정신 자체가 국제자율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2002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출발이 되었지만 그 당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 정부 얘기를 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올곧게 실현할 수 있는 법으로 제주 국제특별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이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대로 유지됐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될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관점이 어떤 특별법이 돼야 될 것인가. 즉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개방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카지노 허용의 문제, 이 모든 규제 완화의 문제를 계속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일종의 이제 국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즉, 뭐 요즘 이제 표현하는 용어로 그러면 따뜻한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중도 자본주의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적 그런 토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방향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기지 문제가 지금도 엊그제도 이제 수녀님들이 또 연행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이제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 계속 공사가 진행돼서 안 된다는 대국민의 요구이자 목소리로 받아들여야죠. 그렇겠죠. 정부는. 근데 그렇지 지금 현재 못하는 상황이라는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 공사 중단이 좀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FTA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상태로 한미 FTA가 인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제주 감귤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미래 또한 아주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올 겁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이제 일종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이죠. 상당히 개방적인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또 신봉하는 이제 네, 그렇죠. 국책기관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게 이제 1조 8천억에 대한 피해를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거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그 상황 파악을 해본다면 그것이 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감귤 산업 그리고 축산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피해액이고 그것이 연관되는 연관 산업에 대한 피해 규모는 상당히 더 절대적이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소매업 분야가 그래도 경쟁력이 좀 취약한 상황인데 19%에 이르는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이게 도소매업으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민들이 할 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식당도 해야 되고 슈퍼도 해야 되고 서비스 산업으로 간단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그렇게 되면 도소매업 자체, 서비스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 경제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게 상당히 메가톤급의 어떤 그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는 4.1 총선 이후에 이 문제 또한 재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향후 당선된 어떤 분들이 되든지 간에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준비를 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즉 이명박 정부 시대에서 세석에 민주당 세석에 갖는 의미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세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원을 해줬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육성론이었거든요. 네. 지방 홀대론이었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석의 한나라당 의석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미 이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나마 민주당 세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4.3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정하게 지금 현재 그나마 이 정도 선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렇게 또 내신 것도 사실이죠. 뭐 반농업책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도민한테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이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영리병원에 어떤 찬반과 관련된 갈등의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표명하지 않아서 저희 도민의 갈등을 좀 더 깊게 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즉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가 제주 지방정부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중앙정부를 질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특별자치도 추진이 5년 6개월 이후 과정을 쭉 지켜다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도정과 국회의원과의 협력적 관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정 활동을 6년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4.3 도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제야 활동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관된 삶을 살아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에게 축적된 여러 가지 성과, 정치적 성과에 기반했을 때 저희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정책화시키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좀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다가 열정과 젊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도민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그리고 지방정부와 즉 도정과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 문제를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메커니즘을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체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더 다른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김태환 전 지사님께서 와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을 다 갖고 가는 겁니까? 두 분이 다 그럼 지지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건데, 네. 물론 뭐 그러기를 저는 이제 희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도 도정 책임자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지금 현재는 지켜야죠. 네. 도백으로서. 그것이 이제 총선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도정과의 관계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후보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저는 도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그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도정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그런 관계의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그 도정과의 관계 문제를 정립하는 데는 도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